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듣는 내내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답답함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싶습니다. 역동적이란 말이 이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텐데 검찰에 대해 숨을 죽여놓으니 언론의 폐악질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한편에 대한 비판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시대적 가치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아닌 틀에 박힌 결정을 국민에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견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직접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나왔던 아직까지도 변치 않는 정치권이 원하는 구호이기도 하지만 이 구호에는 균형과 비판이라는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나. 정권은 이렇지만 견제하도록 힘을 더 빼서는 안 된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을 향해 정치권과 진영에선 이렇게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런 다툼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전진하도록 만든 힘입니다. 요청을 하면 내용을 보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민주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힘을 달라는 정치권에 국민이 이렇게 묻습니다. 힘을 실어주면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소상하게 말해보라고 묻습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답변을 정부 여당이 아니라 특정한 세력이 대신하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세력은 언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 총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이 정부 여당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나만 믿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답을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아니라 언론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국민이 하는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막으면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듣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여론을 왜곡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라고 하면서 기차만 보여주고 부산에 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차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열차 내 서비스는 무엇인지, 좌석은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중간에 멈추는 곳은 어느 역이고 어느 정도 멈추는지, 부산에 도착하면 얼마를 머물고 숙소는 어디이며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부산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 여당이란 여행사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특정 언론이 그걸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정부 여당 대신 답변을 대신하면서 당연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임명했지만 정호영은 임명 안 했으니 된 거 다니냐는 식입니다. 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일단 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열차에 타면 언젠가는 출발할 것이고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독재와 민주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 공유입니다. 공산주의가 시장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를 앞서지 못한 것도 소수 집단의 정보 독점과 권력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봉쇄하고 끌고 가려는 사고를 지닐 때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언론과 여론입니다. 여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언론이니 정상적인 사회라면 둘을 구분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고 직접 선거를 하는 나라일수록 정부 여당에서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정권들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종신 권력을 꿈꿀 수 있고 내 편이 계속해서 권력이란 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면 내 편으로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내 편으로 기득권을 채우고 내 편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대대손손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맘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린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자들이 판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언론과 여론, 그리고 직접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언론 통제를 우리 언론 스스로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과장하면서 공정과 균형이라는 잣대를 저버린 채 언론이 왜 힘이 있는지를 엉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 버릴까 하다가 낡은 가방을 마루에 놓으면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큰아들을 보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다가 낡은 가방을 발로 밟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내용인데 이것을 비틀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이 낡은 가방을 마루에 놓았습니다. 큰아들을 보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다가 낡은 가방을 발로 밟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큰아들 인생은 평생을 해명하고 살아도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카더라가 가지를 치고 조직적으로 퍼날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틀고 왜곡하는 언론이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불리며 건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공정과 균형을 잃고 변질되면 여론이 왜곡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과 여론, 그리고 선거는 심각할 만큼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언론이 언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의 한 축이 되려 하고 이미 권력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때로는 지나친 방패막이에 신임 대통령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빨던 그 많던 언론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탄핵당할 때까지 어떻게 망쳤는지를 윤 대통령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존경받는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떠오른 그분이 사회 전반에서 공통된 존경을 받고 있나요? 정치 사안의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이지만 정치권을 향한 신뢰 지수가 가장 낮은 국민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말보다 언론이나 기타 매체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진영 논리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진영 논리는 논리가 있지만 객관성이 없고 진영의 이익이 가장 우선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영을 보호하다 보니 자랑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우리 선조도 우리 역사도 뒤틀리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 전 댓글에서는 일본과 잘 지내기 위해서 독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잘 지내자는 진영 논리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똥 오줌을 분간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린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구성되는 참모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거나 그들의 지난날 행적을 보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분이 있을까요? 제 채널의 대부분 구독자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망가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잘해서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잘 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하기보다 못하는 걸 기대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많은 말 중에서도 제게는 인상 깊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닌 나라가 존재할까 싶기도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라며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일에 그들의 결정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치안과 문화생활, 공적 서비스, 생활물가는 물론 예금이자까지 하나에서 10가지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영향을 받으니 기대감의 크기를 떠나 당연히 비판해야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치나 공정, 기대나 희망이 바르게 회자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비판이 일상화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비판에 가장 앞장서야 할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이 제 역할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하는 쪽에서는 비난이라 말하지만 공격과 수비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구분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판 기능이 언론에 의해서 사실상 멈추어 버렸습니다. 어느 한편에 대한 비판 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론이 균형을 상실하면 힘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됩니다. 정치는 국민과 나라의 질을 결정하고 선거 당시 국민 수준이 정치 권력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는 경우 국민이 결정한다고 보아야겠죠. 언론이 공정과 균형을 잃으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서 언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공정과 균형을 잃은 언론과 그 언론이 지지하는 정치권에서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판단도 올바로 못하는 국민이라고 국민을 폄훼했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하찮게 보는 그 짓거리를 자기들이 하면서 그럼에도 국민은 자기들이 주는 정보를 듣고 보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많은 국민이 화내는 걸 보면 놀아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지지세가 갈려 치열하게 다투고 때로는 극심한 피로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언론이 균형과 공정을 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는 자정작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했던 언론 기능이 지금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정부는 독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집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전문 정치 집단이나 기업 집단, 검찰과 군부,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집단은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면 영역을 넓히고 원하는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비판 기능은 이런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비판에 가장 앞장서야 할 언론의 비판 기능이 한편으로만 작동하고 한편을 의도적으로 숨겨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전임 정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세세하게 가치나 공정을 들이밀고 기대나 희망에서 어긋난 것과 부족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모두를 두고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방역기간에 집회와 시위를 한 여러 대상을 두고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저울질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보수나 진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고 당연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과 비판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촛불혁명이란 이름에 걸맞게 국민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모두가 촛불혁명 세력이고 모두가 적폐라 할 수 있었지만 이걸 진영 논리에 꿰려다 보니 5년 동안 그 누구도 보호되지도 못했고 그 어떤 가치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5년 동안 이룬 성과에 모두가 상처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정도로 진영이 갈려 싸웠으면 내전이 발생했겠지만 대한민국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원받는 국가에서 세계 최초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힘이 되었고 K문화, K방역, K방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이 널리 알려지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망가진 나라가 되었어야 맞고 민주당 진영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 앞날에 어둠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한민국은 참 불행한 나라이겠지만 공격을 한다 해도 담긴 뜻이 다르기에 대한민국이 버티고 발전하는 것이겠죠.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앞날에 먹구름이 끼지 않으려면 더 살펴가면서 사람을 쓰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라는 말을 모질지만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없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산국가들도 파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했을 때 언론 지형이 너무 불균형합니다. 언론이 보수를 지향할 수 있고 진보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지향하든 공정과 균형점을 잃지 않는 언론이길 바라지만 진영에 있지만 진영 논리에선 독립성을 유지하는 언론이길 바라지만 검찰 수사만큼 기사를 선택하는 언론이어서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